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울산시도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울산의료원 설립 추진을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울산대학교 병원 예방의학과 교수이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을 맡고 계신 옥민수 교수와 함께 이 공공의료원의 필요성과 설립 추진, 현황 등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장까지 맡으시면서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인터뷰도 많이 나오시고 어떻게 좀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도 요즘에는 코로나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만 네, 그 외로 이제 공공의료 지원단 맡게 되어서 아주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의료인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신데 먼저 응원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울산 지역 의료계 현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예, 자,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수님은 현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곳인지. 먼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아직 들어보셨지 못했죠. 예. 처음 들어보시는 걸 텐데 크게 한 4가지 정도 일을 하게 됩니다. 예. 먼저 울산시의 지역보건의료 계획 아니면 공공보건의료 시행 계획 같은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시를 돕고요. 또 한편으로는 울산시의 이제 건강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근거 자료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에 이제 여러 기관들,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시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공의료 기관들이 있으면 센터들도 포함해서요. 그런 센터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도 이 공공보건의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게 지난해 12월 출범을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것인데요. 어떤 계기로 좀 추진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원래는 이제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이 지원단을 위탁 운영할 수 있게끔 다 규정이 돼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울산에는 아직 공공의료 기관이 제대로 된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위탁 운영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공공의료에 대한 그 인프라를 더 확충시켜야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어서 시장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힘써준 덕분에 울산대학교 병원, 사립병원이긴 하지만 그동안 공공의료에 많은 책임을 다해왔던 울산대병원이 위탁 운영을 이제 시작을 했고 본격적으로는 이제 작년 12월부터 이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난해 2월 22일 울산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년이 꼭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공공병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울산의 의료 인프라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공공병원이 필요한 이유 무엇일까요? 네. 그 울산의 공공병원이 필요한 이유는 당연히 그 전에 잘 민간병원과 협력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 시도 중에 급성기 기능, 급성기라는 게 되게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초기 질병이 있을 때 치료하는 그 기능을 갖춘 종합병원이 울산에는 없었습니다. 공공병원이 없었다. 네, 없었고요. 의사 수도 전국 17개 시도 중에 거의 뒤에서 두 번째 정도이고 또 구체적으로 뜯어보면은 병상수라든가 아니면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중환자실 그런 병상수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특히나 이번과 같은 감염병 사태에 대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또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필요성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시도 가운데 이 세종시를 제외한 시도 가운데 공공병원이 없는 곳은 울산이 유일하다. 더군다나 광역시 가운데 없다는 것은 참 마음 아픈, 가슴 아픈 부분이고, 자, 울산 지역의 공공의료가 왜 이렇게 그동안 취약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왜 그랬습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울산이 뭐 이미지 자체가 예. 산업도시, 뭐 공업도시, 뭐 이렇게 이런 뭐 먹거리 쪽에 많이 초점을 둬서 그렇지 않았을까 예. 싶고요. 공공보건의료에 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는 그런 분위기. 자,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도시 울산인데요. 울산에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출범이 그래서 좀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네,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됐는데 그게 사실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두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좀 이제 시작이죠. 시작이고 공공의료 지원단이 이제 출범됨으로써 그런 많은 공공의료 보건의료 인프라부터 구축하는데 저희가 힘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그래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울산 의료 인프라 현황 공공의료원의 필요성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울산의료원 추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보지요. 얼마 전에 울산시가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겠다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준비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추진 상황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공공병원에 대한 필요성 많은 분들이 이제 자각하셨을 텐데 예. 그래서 그 울산의료원도 그런 수립이 이제 탄력을 좀 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결정적인 건 이제 공공의료 체계 강화 방안 정부가 그걸 발표를 했었고 거기에서 이제 울산 외에 뭐 다른 뭐 부산이라든지 서부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남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 지방의료원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하다 보니까 울산시도 다른 지역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 지역은 안 되나? 이런 논의가 있었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차에 이제 계획을 수립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병원 설립 시기 말이 나왔으니까요. 뭐 시기라든지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구체적인 것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결정된 거는 뭐 아직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뭐 제가 뭐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조언만 해드릴 텐데.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뭐 전체적인 플랜, 그러니까 방향성만 얘기를 드리자면 뭐 시에서는 2025년 개원 목표로 25년 개원 목표로 한 400에서 500병상의 급성기 중심의 병원을 이제 건립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뭐 위치라든지 규모 이런 것들은 차차 이제 관련된 용역을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 좀 구체적인 안을 마련을 해야 될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부족한 인프라들, 아까 뭐 모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신적인 그런 병동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위주의 병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급성기 환자들 중심의 병원이 될 것이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발표 당시에는 이제 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입지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다. 속도감 있게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수정해서 발표한 것은 이제 5개 구군, 뭐 2~3곳씩 신청을 한 것 같은데 타당성 용역을 붙여서 입지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뭐 사실 그동안에도 꾸준히 공공의료원에 대한 필요성 제기가 돼 왔었는데 답답했던 건 별다른 진전이 없었거든요. 올해도록.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겪으면서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좀 추진이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좀 설립되지 못했던 이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울산에 그동안 이제 공공병원을 설립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는 한 20년 넘게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논의가 진행이 잘 되지 못했던 거는 공공병원이라는 게 뭔가 적자 덩어리다. 돈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예산 먹는 하마다. 이런 담론이 지배적이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공공보건의료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예산을 덜 투입을 해서 이제 정부에 기대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약간 의존적인 행태를 보여서 이렇게 더디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구체적으로 울산시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장기적인 플랜을 갖출 것인가 이런 얘기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이유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다른 지역에는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있잖아요. 그리고 공공의 영역인데 적자 때문에 그랬다? 설득 이해가 또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비근한 예로 저희 이제 버스를 운행을 하잖아요. 예. 대중교통. 거기에는 한 해 수백억의 그런 적자 보존금이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의료원 하나에 짓는 데서 이제 적자분은 기껏해야 뭐 나중에 이제 설립되고 본격적으로 운영돼서야 그 정도일 텐데 많아봤자 한 10억 내외 예. 정도의 뭐 적자 정도밖에 나지 않을 텐데 좀 관점이라는 게 이제 보건의료 쪽에 돈을 쓴다는 것 자체를 꺼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정된 예산으로 네네. 그동안에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공공의료원이 설립될 경우에 울산에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지역 내에서 울산 공공의료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공공병원이 앞으로는 역할을 그 지역의 다른 민간 병원들을 선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묶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예. 이번에 정부가 지역 책임의료기관 제도를 이제 발표를 했고 그 예. 지역 책임의료기관 제도의 핵심이 그겁니다. 기존의 민간 병원들과 협업해서 그 지역을 좋게 건강 수준을 높게 만들 수 있도록 잘 협업해라. 그게 과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부여받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료인 입장에서는 뭐 협업 이해가 빠르시겠지만 보통의 시민들은 좀 이해가 덜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민간 병원과 공공의료원의 협업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예. 뭐 어떤 환자분들이 입원을 했을 때 내가 뭐 심뇌혈관 질환 아니면 뭐 모성 질환 아니면 뭐 정신질환 입원을 했을 때 꼭 예. 공공병원만 이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 병원을 이용할 수도 있고 공공병원을 이용할 수도 있고 서로 이제 퇴원 이후에 서로 그 환자들을 잘 돌보는데 역할을 같이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라는 그런 공공병원이 환자의 모니터링을 하고 예. 거기 옆에서 달라붙어서 다른 민간 병원들이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아마 되지 않을까 싶고 거기에 예산이 점점 많이 투입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역으로 만약에 울산이 그런 지역 책임 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없다면 그 예산조차도 받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없는 거는 결국에는 고스란히 그 피해가 시민들한테 돌아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효과도 있을까요, 교수님?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어떤 서로의 자극, 협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로 어떻게 좀 견제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좀 좋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떤 그렇죠. 아무래도 걱정이 되리라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자극이 될 거고 또 경쟁의 상대가 되기도 할 거니까요. 또 단순히 의료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질의 의료를 그렇죠. 제공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그 경쟁은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자극제가 되리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협력, 협업과 자극이 또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공공의료원 좀 성공적으로 추진이 돼서 울산 의료 체계가 제대로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공공의료원 설립에 관한 여러 현안과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울산에서는 산재 모병원, 산재 전문 공공병원 이 건립 계획이 진행 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두 개가 함께 좀 추진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산의 문제라든지 현실적인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지역 안배 차원에서 두 개를 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 개의 기능이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저는 뭐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현재 뭐 구체적인 안은 아직은 나오지는 않은 것 같고 뭔가 그 근로복지공단이 운영을 하는 병원 형태로만 이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울산이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 그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질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재활 전문 병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활도 되게 울산에서는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갈 만한 병원이 없었거든요. 재활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산재 전문 공공병원은 재활 중심 병원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울산의료원은 급성기 중심의 병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활은 급성기 기능 치료를 다 하고 나서 이제 퇴원 이후에 이제 재활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예. 그쪽의 역할은 산재 전문 공원을 맡고 이제 그 앞에 이제 울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급성기 기능을 초점을 둘 거라 두 개 성격이 다른데 당연히 예산도 더 받는 게 맞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공공병원이 울산에 종합병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강력한 설득의 논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병원이라서 겹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분도 계시지만 역할이 다르다. 이쪽은 재발 전문이고 이쪽은 말씀하셨던 급성기 전문의 병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 두 병원이 만약 같이 생기게 된다면 역할 분담을 잘만 한다면 아주 좋은 모델이 또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 그런 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병원이 모든 걸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재활 중심의 병원인 권역을 책임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병원을 만들고 이제 의료원은 거기에 이제 급성기 기능을 초점을 두고 서로 협력할 수 있게끔 장을 만들어주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울산 시민한테 돌아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일각에서는요, 이게 워낙에 뭐 시간도 걸리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의료원 설립보다 당장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좀 더 높이자라는 의견을 주는 분도 계신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런 논리도 있었죠. 있어가지고 민간병원한테 돈을 더 투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 뭐 코로나19 사태 뭐 이런 걸 봤을 때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많이 커졌고 우리가 이제 감염병 사태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부족했던 인프라 같은 경우에 그 분만 가능한 기관이라든가 뭐 정신과의 정신질환자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민간에 맡겨놨더니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한 영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부족 그런 수가 문제 때문에 공급을 꺼려 했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역들에게는 뭐 여기는 공공병원이 설립이 돼서 운영되는 게 맞겠죠. 공공병원만이 또 할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공공병원은 적자다 이런 인식 때문에 오래도록 울산에 좀 만들어지지 못한 것 같다 그러셨잖아요. 다른 지방의료원들, 다른 지방에 있는 공공의료원의 상황은 좀 어떤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 지방의료원 적자 문제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2015년도, 16년도 그 기점 전에는 상당히 적자 폭이 컸었어요. 컸는데 그것도 또 할 말이 많죠. 그거는 일명 뭐 착한 적자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이 공급하기 힘들었던 영역들을 공급하다 보니까 수가가 낮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나는 건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적자라는 얘기도 2015, 16 기점으로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현재로는 적자 폭이 거의 없고 흑자로 돌아섰고요. 공공의료원들도요. 근데 이제 적자나 흑자라는 걸 좀 쪼개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의료 손익이라고 해서 의료만 생각했을 때의 적자 폭과 이제 그 의료 외적인 거의 적자 폭이 또 따로 이제 구분이 될 텐데 의료라는 것만을 가지고는 여전히 아직 적자긴 합니다. 조금 적자인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착한 적자. 이 가능성이 높고, 근데 그거를 이제 의료 외 손익으로서 이제 충당을 해서 현재로는 그 두 가지 돈을 합쳤을 때는 이제 흑자로 돌아선 상태이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의료 손익이라는 것도 정부에서는 이 공공병원을 많이 지원을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자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의료원이 잘 운영되고 제대로 된 기능만 한다면. 저는 적자 문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또 하나 궁금한 건요. 공공의료원 설립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일할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울산이 뭐 그동안 공공의료원 이런 기관들도 좀 부족하다고 했지만 의료 인력, 인프라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좀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해결해야 할까요? 부족하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뭐 의사 수가 시도 중에 뭐 뒤에서 두 번째다 얘기했었는데 의사 수도, 간호사 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사실 다른 뭐 강원도라든지 아니면 전라북도라든지 이런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울산이 광역시지 않습니까? 인력을 좀 더 수급하기 좋은 여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좀 전략을 많이 잘 세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년을 좀 연장시켜 준다든가, 예. 아니면은 근무 형태를 좀 다양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의사 인력을 좀 많이 수급할 수 있는 전략을 좀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공공의료원의 설립 위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들 많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자, 오늘 옥민수 울산대학교 병원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공공의료원 추진 현황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지원 단장으로서 앞으로 울산의 의료 시스템이 좀 나아가야 할 방향, 생각을 분명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울산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아까 뭐 인프라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드렸는데 인프라 부족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울산의 건강 수명, 기대 수명이 마찬가지로 이제 뒤에서 한 뭐 2, 3등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를 확충하자는 이유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라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 앞으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지원단이 나가야 될 목적도 그렇고 울산의 낮은 건강 수준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좀 뭔가 해결책, 근거, 그다음에 그거를 마련해야 될 거고 거기에 이제 근거에 따라서 예산을 더 투입되게끔 유도하는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고 좀 이슈화시키고 공론화시키고 시민들이 이 공공보건의료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낮다는 점도 우리가 다시금 좀 생각해 봐야 한다 짚어주셨고요. 자, 그러면 좀 좁혀서 앞으로 공공보건의료 지원 단의 계획, 세부적인 계획들이 있을 텐데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당장에는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잘 해결하게끔 도와주는 게 필요하겠죠. 올해 이제 뭐 백신 접종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전히 백신 접종뿐만 아니라 감염자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올해까지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염병 지원단이랑 협력을 해서 좀 지원하게 할 거고 또 감염병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공공보건의료 문제가. 지금 감염병 이상으로 뭐 심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암이라든지 이런 여러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그 감염병 문제에 묻혀서 이런 것들을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하는 큰 목표입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기관들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도 평가를 해야 될 거고 만약에 그렇 부족하다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될 거고 또 하나 갖고 있는 목표는 울산 시민들이 이 공공보건의료 문제에 관심을 좀 더 기울일 수 있도록 패널이라는 거를 좀 구축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뭐 생소한 단어일 텐데 앞으로 이제 공공보건의료 문제에 의견이 있으면 뭐 온라인이 됐던 아니면 뭐 전화 설문이 됐던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이거를 이제 시민건강국에 전파를 해서 시민들의 목소리 이렇다라는 거를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통의 채널이 좀 되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울산 시민들과 의료계 종사자분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뭐 생소한 단어일 텐데 공공보건의료 사업 자체가 뭔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 수명, 기대 수명을 이제 좀 개선하는데도 짧게는 뭐 5년, 뭐 길게는 한 10년 정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저희는 접근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당장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네? 그러면 이거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아니라 좀 꾸준하게 좀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시민들의 지지, 성원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관심이 많아졌을 텐데 이 코로나 사태는 언젠가 끝날 겁니다. 끝난 이후에도 좀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 얘기가 계속 기억에 남네요. 감염병만이 지금 문제가 아니다.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실 거라 믿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 시사진단은 출연자분의 엔딩곡으로 끝을 좀 장식하는데 오늘 어떤 곡을 좀 들고 오셨습니까? 네, 제가 그 김동률의 동행이라는 노래 혹시 아시나요? 유명한 곡이죠. 네, 그 가사가 이제 결국에는 함께 가서 이제 모든 걸 다 해결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뭐 코로나19라든지 울산 의료원도 결국에는 가다 보면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을까? 대신 이제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옥민수 교수와 이야기를 오늘 나눠봤습니다. 코로나19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안정적인 의료 체계를 마련해서 다시 또 올지 모르는 감염병 사태를 막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